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예들은 상전에게 당연히 순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상전들도 종들, 노예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분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와 공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가정 안에서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주인과의 이런 관계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삶 전체에 적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에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세상이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쌈박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먼저 미국의 군사정책하고는 색다르게 공산당의 정책들을 잠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특수부대들이 있지만 미국의 특수부대 중에 델타포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훈련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델타포스. 1979년에 이란에서 그 미국 대사관이 포위가 되고 불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인질로 잡혀있고 막 이런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인질 구출 작전을 이 델타포스가 했었고요. 또 많은 전쟁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알카에다의 그 오사마 빈라덴을 추격하는 일에도 그 일을 했고, 또 연결해서 그 다른 특수부대죠, 그린베레로 알고 있는데, 그린베레가 결국은 침투해서 오사마 빈라덴을 죽이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이 델타포스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그 특수한 기술들을 우리나라 특수부대에 전수를 했고요. 유사시에는 지금 북한 김정은 참수작전을 수행할 부대로 되어 있고 이미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이 헬기 중에서 헬기가 아니고 앞으로 전진할 때는 비행기처럼 날아가고 내릴 때는 헬기처럼 내려앉는, 이렇게 이 방향을 롭터라고 그러죠. 이 바퀴가 돌아가는 그거를 가지고서 전진하고 내리는 이 비행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 델타포스가 계속 그 참수작전 훈련을 이미 하고 있었고 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델타포스는 이슬람 국가를 꿈꾸고 있는 그 아이시스라고 그러죠. IS라고도 줄여서 말하고 정확하게는 아이시스라고 얘기하는 이슬람 국가의 수괴로 활동하고 있는 알바그다디라고 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이 작전에 성공적으로 했고요. 그 영상들이 최근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추적을 했고 아주 오랫동안 연습을 했는데, 하물며 그 알바그다디가 살고 있는 집의 문 위치와 모양까지 알고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첩보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문 하나하나를 열 때마다 적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디에 적이 숨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다 훈련을 그대로 했고요. 완전히 적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시점이 되니까 전격적인 작전을 시행하고 완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엄청난 그 훈련들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면 그 과정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평등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의 인권을 지켜가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총 들고 들어가서 적이라고 생각하면 뛰어들어가서 총 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노력을 나름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투항을 권유하는 겁니다. 자, 완전하게 집을 포위한 다음에 투항을 권유하니까 아이들이 나왔죠. 그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살리도록 이렇게 하고, 또 여성도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 여성들이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을 다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이제 알바그다디도 체포를 해가지고 와서 정보를 빼려고 했지만 폭탄을 통해서 죽는 모습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러시아에 똑같은 일이 이제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이슬람 세력이라든지 러시아 세력들이 반대하는 테러분자들이 반군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 러시아에 극장 테러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테러부자들이 극장으로 숨어 들어갔죠. 죄 없는 민간인들이 영화를 보고 있다가 꼼짝없이 포위가 되고 인질로 잡히게 된 상황이었어요. 자, 미국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민간인을 살리기 위해서 협상을 먼저 하는 겁니다. 최대한 희생이 적도록 노력을 한 다음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이 특수부대들이 들어가서 적을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어떻게 하느냐? 러시아는 그냥 거기에 죄 없는 민간인들이 많이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극장을 폐쇄를 했고요. 그 안에 독가스를 그냥 집어넣고 다 죽여버렸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공산당은 인간의 생명을 물질로, 유물론을 갖고 있어요. 유물론 사상. 그냥 물질에 불과하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그냥 물질을 제거한 것 뿐이야.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했을 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권 보호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카메라로 감시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리고 장기 빼서 팔아먹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들입니다. 1대1로 세계를 비단길로 연결하겠다. 육지로 연결하고 바닷길로 연결해서 세계를 하나로 해서 중국이 세계를 통일하고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 그런 세상을 꿈꾼다. 중국몽입니다. 중국몽. 그거를 했었는데 그래서 화해를 통해서 그걸 깔고 전 세계를 감시하고 정보를 훔치고 물론 미국도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의도 자체가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거죠. 바다에서는 태평양 공해가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절대 안 하죠. 그래서 미국도 반발을 했죠. 미국과 이 아래쪽에서 있는 나라들이 중국이 자꾸 남중국해로 해가지고 저쪽 말레이시아에 있는 해변 필리핀까지 내려가고 호주 근해까지 가가지고 난리를 치고 하니까 그렇게 따져봐라. 미국은 태평양의 3분의 2를 가져가야 돼. 그럼 태평양이 미국 거냐? 태평양이 중국 거야? 그 공해상 아니냐, 공해상.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언제든지 자유로운 그 항해가 가능한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다 자기네 바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항해의 자유를 작전을 피겠다 해서 군함과 항공모함이 그냥 마음껏 가서 까불지 말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죠.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의 군함과 항공모함까지 다 가서 그 작전을 피고 있는 거예요. 북한 공산당 마찬가지죠. 거기에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에 무슨 의라고 하는 것이 있냐 이거예요. 의.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미국은 세계의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준비를 끝냈어요. 자, 첫째는 우리나라와 북한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괌 지역에 전쟁을 위한 전략 자산을 이미 다 배치했어요. 거기에는 지상군이 갈 수 있는 참수작전은 기본이고 지상군 상륙 돌격부대, 이 해병대들의 돌격부대까지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탱크와 장갑차까지 포함해서 미국의 본토에서부터 다 실어다가지고 우리나라 다 내렸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중국하고의 싸움에서 관계된 남중국해 지역에 완전한 군사작전을 필 수 있는 준비를 끝내놨고요. 이란 지역에 전략자산을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영국, 프랑스, 호주, 태국, 일본 등 많은 나라가 항공모함을 다 보내고 구축함들을 가지고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을 때리던 북한을 때리던 연결하여 중국을 때리던 전쟁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특별히 중동에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아주 중요한 우방국이고요. 또 미국의 이 중요한 것을 다 쥐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미국의 이 정치권에서 이스라엘을 당연히 도우려고 생각을 하는데 중동의 이스라엘과 가장 속적인 누구냐면 이란입니다. 이란. 자, 이란에게 중국이 그리고 북한을 통해서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들을 자꾸 가져다가 훈련을 시키고 과학자들 데려다가 이렇게 교육시키면서 시설들을 자꾸 짓는 거예요.
그 방향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없애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으니까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다 폭파시키는 거죠. 이란 지역 안에. 또 이란이 그 옆에 있는 자기들 지역을 자꾸 폭격하니까 옆에 몰래 해가지고 이라크 지역의 반군들을 통해서 이라크 지역에 세우고,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에 세우고, 레바논 지역에 헤즈볼라에 세우고, 이런 식으로 팔레스타인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주변에 많은 그 반군들과 연관된 세력들 안에 그런 무기들을 배치하고 실험실을 만드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전쟁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북한이 이 모든 것에 핵심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알고 북한 김정은 제거 작전도 최근에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북한 안에 내부에서는 김정은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 계획이 8번이 있었고, 그 중에 2번이 발각됐는데 6번은 아직도 미궁이에요. 범인을 찾지 못했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은 군사비를 줄이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항모 군함들이 제대로 정비를 못했다고 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중국이라는 답을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군사비를 다시 확장시키고 해군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돈을 주니까 정비를 안 했던 항모들이 다 정비를 마치고 새롭게 지금 중요한 배들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미 전쟁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근해에 이제 12월 달이 곧 오는데, 12월 달 지금 오는데요. 12월에 지금 초에 지금 거의 다 왔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근해에 항공모함만, 미국의 항공모함만 5대가 모입니다. 이런 적은 없었어요. 많이 모이면 3대까지 모였죠. 지난번에 올해 중반쯤인가요? 미국의 항공모함이 3대가 모이니까 난리가 났었죠. 왜? 항공모함이 하나가 우리나라 정도보다 약한 못한 그런 그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항공모함이 2대도 아니고 2대만 와도 엄청난데 3대가 동시에 와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군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3대만 와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세력이 얼마나 대단하겠냐고요. 그런데 5대가 보입니다. 5대가. 태평양을 담당하는 항공모함을 중국의 대항에서 2대로 더 늘렸고요. 수리, 정비, 휴식하던 항모들 다시 다 정비해가지고 배치시킵니다. 5대가 와요. 한 대는 지나가고 있는 중이고. 여튼 훈련하면서 한 대는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4대가 와 있고요. 여기에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태국 이런 그 100가지 하면 난리가 난 거죠. 자, 김정은이가 12월 안에 무슨 일을 저지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하고의 협상에서 핵 협상에서 12월 달까지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뭔 하겠다. 자, 그러면 12월 안에 우리가 기다리다가 12월 안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내년 1월이든 2월이든 전쟁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일어날까? 자기가 죽는데? 코너에 몰린 쥐는 대응할 수 있죠. 자,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적그리스도 세력 중에 우리 기독교를 우리 최고의 적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라는 적입니다. 특히 일루미나티. 자, 일루미나티가 항상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 때는 예언 카드를 내놓습니다. 일루미나티가 활용하는 예언 카드가 있어요. 여기 카드에 보면 적어도 20년에서 30년을 앞두고서 항상 카드를 내놔요. 자, 이 카드는 자기들의 비밀 작전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개 작전이 여러 가지 카드로도 나오기도 하고 다른 세력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다른 방향으로도 이렇게 공개가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아키라 마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본의 아키라 마나라. 자, 일본의 아키라 마나는 1982년도에 나왔고 1990년대까지 나왔던 만화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만화에 이미 2020년 내년도에 32번째 도쿄올림픽 일어날 거를 예고하고 있어요. 자, 1982년도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20년이면 약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40년 전에 도쿄올림픽이 일어날 줄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다 정해놓은 거야. 뭔가를 정해놓은 애들이 그걸 해서 도쿄올림픽이 일어나는데, 자, 그런데 이 도쿄올림픽이 일어나는 2020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그 방사능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그 만화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쿄올림픽 일어나는데
실제로 도쿄올림픽이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아키라 마나는 이 내용들이 이 내용만이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도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미래를 왜 어떻게 잘하냐 이거예요. 미래. 그런데 도쿄올림픽이 일어나기 전 147일 전, 즉 2월 29일 날짜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올림픽을 못하게 된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지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예언한 것들 있죠. 조사를 쭉 해보니까 이 예언가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한반도에 우리나라에도 피해가 있겠죠. 북한이 중요한 것은 무너질 것이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우리나라가 중국이 무너지면서 중국 위쪽, 저 위쪽까지 요동 지역인데 몽골 바로 전까지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계획이 미국의 전략에도 다 들어있어요. 중국을 해체해가지고 뜯어고쳐서 우리나라한테 그 지역을 다 넘겨주려고 이미 전략 계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신기술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신기술을 주셔서 이 신기술을 통해서 세계를 주도하는 한반도,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 2019년 말 12월 달 지금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 경제의 기업의 신용 가치가 다 하락됐어요. 무디스를 비롯한 신용 그룹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지금 3% 정도는 유지하는 건데 그나마 2%로 떨어졌다가 1%로 주저앉았고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서 기업의 수준을 전부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서 신용 등급을 최근에 하락시켰어요. 주식이 두두두두두 떨어지죠.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살 길은, 만약에 내년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이 문제가 잘 해결돼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산다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전쟁을 치르는 목적과 방향이 의를 향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나쁜 쪽으로 가면 이거는 정말 슬프고 잔인한 학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올바른 의, 가능하면 전쟁을 하지 않고 이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쟁을 하더라도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하는 전쟁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점에 현재 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순간으로 세상의 역사를 지금 바라봐야 되는 지금 시점에 와 있어요. 자, 의라고 하는 걸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평의 문제입니다. 자, 중국이 1대1로를 하면서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면서 1대1로 세계 여러 나라에 수많은 돈을 빌려줬어요. 그것을 그 나라가 제대로 갚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그 여러 가지 그 기관망에, 사회 간접망에 막 사용을 해서 나라가 부강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나라가 갑자기 부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가져다가 이제 철도에도 쓰고 항만에도 쓰는데 이걸 갚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철도와 항만을 중국이 뺏어가네요. 자, 어려운 나라들은 계속 부채와 인플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하고 거래를 하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해가지고 그 막 데모가 일어나고 이 사회가 막 혼란의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인플레가 막 엄청나게 수백 퍼센트, 1000%, 막 몇천 퍼센트, 10,000%까지 올라가면 돈을 집채만큼 가져다 줘도 계란 하나 사는 거야. 네. 그러니까 IMF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죠. 세계 국제통화기금, 우리나라도 활용했었던 국제통화기금 IMF로 해서 돈을 빌리려고 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IMF를 크게 지원해 주는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중국하고 무역하거나 협력해가지고 그렇게 마이너스가 된 나라들을 더 이상 돕지 않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굶어 죽든지 말든지. 무서운 얘기지만 중국이 자기들이 그 나라의 철도를 뺏고 항만을 뺏은 다음에 그거를 운영하거나 지으면서 그 나라의 근로자들을 써서 돈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중국에 있는 근로자들을
사람들 데려다가 자기들만 배불리는 거야. 그러니까 1대1로를 하면서 진짜 배불리는 거는 중국만 배불리고 그 나라는 망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공평한 점이 있어야 돼요. 공평한 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너도 윈이 되고 이기고 나도 이기는 윈윈 전략이 되어져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이익을 얻고 한쪽은 피해를 완전히 입고 죽는다라고 하면 그거 누가 사업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중국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이죠. 우리나라 체인점 사업들이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됐던 마트 운영이죠. 마트 운영하는 사람들이 24시간 막 고민하고 일하면서 한 달을 벌어서 뭐 1,300만 원이든 뭐 얼마를 벌었는데 이것저것 빼고 자기들이 가져가는 걸 하니까 마이너스야. 내가 왜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냐 이거죠.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 노사 문제, 결혼 문제, 각종 재판과 법 적용 문제, 모든 문제에서 공평의 문제, 너와 내가 동등하게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지 않으니까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한미 동맹 가운데 지금 방위비 협상하고 있지만 방위비 문제, 일본과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이 문제 일단은 살짝 넘어가긴 했지만, 이게 대등한 관계에서 너도 유익이 되고 나도 이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벤담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벤담 앤드 싱어입니다. 벤담과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매사에 공평하라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 책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락사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이 사람을 보니까 인간으로서 살고 있긴 하지만 호흡기 끼고 있어서 겨우 살고 있어서 행복한 죽음을 그냥 죽게끔 내버려 둬야 되느냐.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그렇게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한 거냐 진짜 의료인을 위한 거냐, 이런 안락사 문제, 임신을 아기를 가졌는데 이거를 중절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냐, 어디까지. 음식과 실험을 해가지고 동물들을 희생시키면서 인간의 그런 약을 개발한다고 동물들을 그렇게 죽여나가는데, 그 죽이는 그 수많은 동물들을 그 희생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데, 사실 세상을 들여다보면 공평한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적으로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그러면 정책을 하거나 어떤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공리주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공리주의. 공리주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면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마찰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이거보다 한테 최대한 이익이 되는 그런 점만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 공평하게 모든 일을 진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절대적으로 화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평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16장 만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됐죠. 하나님은 이 엄청난 사람들을 먹여야 됩니다. 자그마치 몇 명인가요? 자, 출애굽한 사람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2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고, 거기에 노예와 잡족들을 포함해서 400만 명까지도 많게는 보는 겁니다. 자, 400만 명이 아침, 점심, 저녁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 많은 양을 도대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냐 이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메추라기도 한 달 정도 있는데, 자, 여하튼 만나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요. 그러면 나는 6시에 일어나는 사람이고 쟤는 밤에 놀다가 컴퓨터 하다가 늦게 일어나는 애인데, 자, 아침에 만나를 주우러 가야 됩니다 하고서 했는데 밤에 늦게 자려면 겨우 일어나가지고 나 오늘 되게 피곤한데 아침 안 먹으면 안 될까? 근데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니까 주소로 나가자 하고서 이제 가겠죠. 그럼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여기 딱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준비 다 해놓고 여기 딱 하자마자 딱 가가지고 막 싹 죽겠죠, 그죠? 근데 뒤에 나와서 아우 나 눈꺼 비비면서 늦게 와가지고 늦게 이렇게 또 챙기겠죠. 그럼 누가 많이 주워 가죠? 앞에서 막 주순 사람이 많이 가고 이 사람은 적게 가는 거죠. 자, 이게 축척이 된다고 생각해요. 축척.
자, 그게 그대로 보존이 돼가지고 양이 점점 많아지는 사람. 자, 이게 뭐 돈입니다. 돈이 되면 이 사람도 이걸 팔아가지고 더 사유재산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일찍 나간 사람 많이 있고 욕심 가진 사람 더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먼저 나가서 많이 주순 사람이나 늦게 나가서 조금 주순 사람이나 양이 똑같아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거를 주워다가 항아리나 그릇에다가 담궈 놓을 거 아닙니까? 이야, 이거 이제 우리가 부자 된다. 이거 점점 많이 가면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런데 이 많은 양을 가져다 놔도 하루 한 사람이 먹을 양만큼만 딱 남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일까지 보관해서 이거를 가져다 팔아야 되겠다. 축적해서 안 됩니다. 벌레 생기고 썩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거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마라. 하나님 공평하게 이 만나를 그렇게 줘요. 이 공평한 겁니다. 만나 자체도 기적이에요. 그죠? 만나 자체가 기적이죠. 그런데 만나 자체도 기적인데 만나를 공평하게 그렇게 똑같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을 매일 주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니 분명히 내가 이만큼 싸다 놨는데 어떻게 그게 다 줄어드냐고. 희한하죠. 자, 출애굽기 30장 생명의 속전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20살부터 군대에 나가는데 20살부터 보통 50세까지 군인으로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자 20살부터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청년, 나라에서 인정할 수 있는 청년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속전을 받아라. 너는 이제 성장한 성인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너의 생명에 대한 값어치를 내라 라 이거죠. 그래서 매년 생명의 속전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난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저는 돈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내가 돈을 더 많이 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100만 원 말고 난 1억도 낼 수 있어요. 돈이 많아요. 난 부자거든요. 우리 집안 대대로 부자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생명의 속전을 1억 내겠습니다. 안 돼요. 돈이 많다고 많이 내고 돈이 없다고 적게 내거나 안 내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건 없건 물론 그건 이제 차이가 당연히 있겠지만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성소의 세계로 성소의 돈 가치로 반 세겔만큼의 돈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드려라 이거죠. 왜요? 하나님이 돈을 많이 받으시면 좋지 않아요?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전의 의미는 너와 잘난 너와 부자인 너와 가난한 너와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을 차이로 본단 말이야. 차이로 보죠. 차이로 봐. 이쪽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쪽 아파트 지역 절대 들어오지 마라. 학교 갈 때도 가지 마라. 막 걸고 아파트 값 떨어진다. 애랑 놀지 마라. 요새 무슨 용어도 있어요. 응? 이쪽 빌라 사는 애들 뭐라고 용어하고 빌거 빌라 사는 거지. 이쪽 사는 무슨 거지. 거자를 붙여가지고 무슨 사는 거지. 저쪽 사는 사람 거지. 무슨 다 잘 사는 아파트 애들이 다른 애들은 다 거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세상에 이렇게 차이를 두는데 하나님은 가진 자는 안 가진 자, 못 가진 자는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동등하게. 그게 공평이야. 부자라고 해서 귀한 생명이냐 이거예요. 가난하고 못 산다고 해서 형편없는 생명이라고 취급되어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생명은 동등하다라고. 이 중요한 사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사람을 대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자, 오병이어 사건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오병이어 사건도 보세요. 자, 오병이어 사건 내용에 주님의 기적의 포인트를 둔다면 그 기적이 나오는 것이지만 이거를 말이죠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다 배불리 먹었대요. 다 배불리. 그러면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먹는 거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네 배를 다 채워라 이거야.
작은 애도 큰 애도 다 배채워. 다 배불리 먹었어요. 자, 그런데 집으로 갖고 가지 마. 집으로 갖고 가는 것이 허락됐다는 말은 없어요. 분명히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감사하고, 그리고 남은 거 다 했더니 12바구니 수고하느라고, 배달하느라고 수고한 12제자에게 한 바구니씩 주고 끝난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게 공평의 문제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배불리 먹고 끝나는 거예요. 모두가 그냥 행복한 세상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 더 챙겨가지고, 막 공짜니까 막 더 챙겨가지고 가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으니까 또 기적을 행해주세요. 우리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도 그냥 가서 공짜로 얻어가지고 부자가 되겠다? 절대 그거 있을 수 없어요. 공평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그래서 관점이 꼭 필요하다.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느냐? 은혜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용서가 있느냐? 적절한 양보와 적절한 이익이라는 관점이 들어가 있느냐? 공동체의 화해와 단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야만 공평이라는 것이 유지가 된다. 근데 여러분, 의와 공평이 온전히 살아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의와 공평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은 안쪽으로 굳게 되어 있는 거고, 내가 가면 아는 사람 밀어주게 되어 있는 거고, 법 적용도 그렇게 차별을 두는 거고, 빼기는 놈은 빼주는 거고,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만 세상에서 의와 공평이 최대한 살아있도록 노력을 하고 싸우는 거, 그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에요. 공리주의죠. 최대한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볼 적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세상에서는 공평을 기대할 수는 없어. 의도 온전하지 않아. 그러나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최대한의 행복을 위하여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와 정치적, 군사적 문제까지 이렇게 좀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와 공평을 소망하면서, 저 하나님의 나라죠, 최종적으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잘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와 공평, 상전, 주인들과 종들, 노예들에게 관계예요.